이번 영상은 먼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일을 들려드리며 시작할까 합니다. 제목, 부끄러운 봉투. 그날은 반에서 우유급식비를 걷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유급식비로 낼 돈을 봉투에 넣어 제 가방에 넣어주셨습니다. 아침 시간 선생님께서는 우유급식비를 내도록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오자 저는 어머니가 챙겨주신 봉투를 그대로 가져다 선생님께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얘들아, 여기 좀 봐라. 얘는 가져오라는 돈은 안 가져오고 빈 봉투만 가져왔다. 선생님은 봉투를 쥐고 흔들흔들 거리며 아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가 분명히 챙겨주셨다고 했는데. 손이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당장이라도 눈물이 흘러나올 것만 같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리에 돌아가 앉았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1학년인 어린아이는 그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아마도 선생님이 그날 아침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으셨나 보다. 기분이 많이 안 좋고 짜증나는 날이셨나 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까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일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며 어떤 일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모든 순간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강한 감정을 느꼈던 순간 위주로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아주 기뻤거나 즐거웠거나, 하지만 그런 순간보다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 아주 슬펐거나 괴로운 감정을 느꼈을 때의 기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건강한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이 학급 경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이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교사가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과 학생 사이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구성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보통 교사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때 발생합니다. 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이 종종 찾아옵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오는 원인에는 우선 교사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현재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거나 또는 최근에 교사가 자신의 사적인 문제, 업무상의 문제, 동료들 간에 어떤 불화가 있다던가 학급 내 학생들의 부정적인 태도, 행동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교사가 아주 강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을 때는 그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잠시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교실 밖으로 나간다든가 화장실로 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 아이들과 계속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 공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화가 나게 하는 그 학생이 내가 어른처럼 상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학생이다, 어린아이다, 아직 미숙하고 가르침이 필요한 존재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 번 떠올리시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아이랑 싸워서 뭐해, 내가 어른인데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그 상황을 넘길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가 욕심을 버리고
잘하는 학생들에게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에 25명의 학생이 있게 되면 교사들은 20명의 학생이 다 잘하고 있어도 지금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5명의 학생에게만 자꾸 눈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자꾸 주의를 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반 전체에 좀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고, 또 교사도 자신의 지도력에 대해서 자괴감도 느끼고 또 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아이보다 잘하는 아이들을 자꾸 바라보고 그 아이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함으로써 학급 전체에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은 꼭 따로 조용하게 불러서 개인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을 내는 것이 이제 아동학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하면 교사가 큰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학생들 사이에 서로 상처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기 초부터 학급의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학기가 처음 시작했을 때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함께 생활할 때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줘요.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아예 몰라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거든요. 서로가 싫어할 수 있는 행동 같은 거를 규정을 하고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 사이에 힘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교사가 어느 정도 좀 개입해서 조절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건강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힘의 차이라는 거는 아마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학창시절에 이제 반에 조금 잘 나간다, 일명. 다른 아이들보다 좀 우위에 있는 친구들이 생기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생겼을 때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 분위기가 정말 나빠져요. 그런데 반에서 힘이 우위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유형이 나뉘어요. 어떤 친구들은 학기 초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일명 나댄다는 표현을 쓰죠. 수업을 막 방해하는 행동을 대놓고 여러 번 하고 친구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기 초부터 교사가 이런 행동은 우리 반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따로 단호하게 지도를 하고, 또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런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를 매우 단호한 태도로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이 아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위에 올라가려던 친구들이 다시 내려오면서 좀 평등한 학급 분위기가 형성되고 좀 평화롭게 반이 흘러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힘의 우위를 차지하는 친구들이 얼굴도 이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막 선생님 말도 너무 잘 듣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좀 잘 나가는 아이 이렇게 분류가 돼서 그 친구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그 친구들끼리 무리가 형성돼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교사가 초반에 이 아이들을 잡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너무 잘하고 문제 행동이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 사이에서는 조금 위협적인 존재이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좀 건강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 친구가 좋아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다거나 어떤 친구의 말에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속 따라가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꾸준히 이렇게 말을 통해서 지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교사가 다른 친구들도 자신의 장점을 반에서 표현할 수 있고 너무 그 친구들만 돋보이지 않도록 어느 정도 분위기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하죠.
교사가 그런 걸 아예 하지 않는 것과 교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것과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들 사이에 갈등 기류가 흐르지 않는지, 아이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교사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 사이에 작은 문제가 서로 간에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또 굉장히 심각한 학교 폭력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어요. 교사와 래포 형성이 잘 된 친구들, 이런 아이들과 가끔 기회가 될 때 따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혹시 우리 반에 요즘에 관계가 안 좋은 친구는 없니? 누구랑 누구가 어떤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혹시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편하게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알아낼 수도 있죠. 교우 관계 등에 좀 문제가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과도 부모님과 종종 연락을 하면서 연계 지도를 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사가 학생에게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에 서로 상처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이제 막 교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었고요. 저도 정말 부끄럽지만 건강이 많이 나쁘고 예민했을 때 위에 말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책감도 느껴지고 너무 슬프고 반성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 늘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마음 먹으면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 달라서 문제가 정말 다양해요. 지금 제가 위에 말한 것만으로는 이제 학급의 문제 해결을 하는데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료 교사와 꼭 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짜 전문적인 상담사,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학급 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